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규모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한 가구당 빚이 6천만 원이 넘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벌어들이는 것보다 빚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지난 9월까지의 가계부채 비율을 발표했는데요.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말에는 이 비율이 138%였으니까 불과 6개월 만에 5%포인트나 증가한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의 연평균 상승폭이 2.4%였습니다. 비교해보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빌리는 돈은 많은데 소득은 늘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년부터는 가계부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대출 강화 방안에서 빠진 집단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과 후년에 예상되는 분양 물량을 가지고 추산을 해봤더니 집단 대출로 인해 월 평균 3에서 4조 원씩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가계가 진 빚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령 가구의 빚이 늘고 있다.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를 한계 가구라고 부릅니다. 5, 60대 한계 가구가 전체의 42%가 넘는데요. 연령층을 70대까지 확대해보면 전체 한계 가구의 절반인 75만 가구가 노령층인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금융 부채가 있는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부채 비율은 200%에 달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부채 규모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많은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이 집 등의 자산을 팔아서 빚을 줄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한계 가구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은 집을 담보로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령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염혜원입니다.